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장일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홈쇼핑과 또 온라인 채널 판매가 확대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이제 요새 보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이제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체에 네. 장내에 어떤 박테리아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성인 남자 지난번에도 뭐 그 숫자가 이제 34조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일단은 이제 이러한 거 마이크로 바이옴은 이 장내에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벽에 붙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우리고 보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배양 기술인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콜레스테롤을 이제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익한 균은 증가시키고 이제 유해한 균을 또 죽여버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불균형을 일단은 이제 균형적이 갖추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걸로 해서 일단은 이제 어떤 건강 기능 식품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해가지고 뭐 셀 바이오텍 그다음에 이제 첫랩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첫랩이 이제 CAJ 제일제당에서 인수한데 올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테마가 이제 전에 이제 형성된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 보면 이제 어떤 그 대장암 신약이 있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PPP8이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학술지에 그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효과가 있다라 가지고 이제 항암 효과서부터 뭐 아까 유익 효과 그다음에 유해균 저하시키기로 해가지고 이제 셀 바이오텍이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이 유명하죠. 브랜드가 듀오락이에요. 네. 그래서 듀오락이라는 어떤 제품을 뭐 온라인이라든가 우리 뭐 이제 마켓에 가도 편의점이라는 데 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 어떤 비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매출을 내가지고 시총은 한 1,800억 정도, 2,000억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오르면 또 2,000억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셀 바이오틱이 아마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어떤 또 테마가 형성될 때는 오를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또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 상승세 속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코스피는 소폭 내림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3,250포인트 선에서 거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소폭 강세 속에 1,057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지금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며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내림세로 전환해서 7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1%대 탄력 가져가는 가운데 카카오는 1% 내림세 속에서 14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지금 LG화학이 1%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내림세로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만 5,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4%대까지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CJENM이 2%대 탄력받고 있습니다. HLB도 1.88% 강세 속에 35,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금 SK머티리얼즈 2%대 약세, 알테오젠도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관련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데요. 공모 희망가는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 선입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넵튠이 5%대 강세 속에 3만 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게임즈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월 유니콘 기업의 15개 기업 중에 마켓컬리가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상장에 다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흥국 FPNB가 16%대 탄력받아서 4,7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조금 엇갈리는 가운데 KC피드가 3%대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김정철 전문가님께서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알체라, 덱스터 짚어주셨는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한빛소프트 1%대 강세, 알체라가 11%대 강세 속에 55,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덱스터가 6%대 강세, 옵티시스도 10%대 강세 속에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휴마시스 진단키트 수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IOK가 캄보디아에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IOK가 캄보디아에 진단키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유통회사와 MOU 체결을 통해서 1차 년도는 연간 최소 1,000만 회분, 2차 년도는 연간 최소 2,000만 회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 키트는 캄보디아의 관공서와 공항 등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IOK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내림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만큼은 지금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소식은요. SK가 대체식품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네, 살펴보시면 지금 SK가 중국 유통기업 조이비오와 손잡고 1,000억 원 규모의 대체식품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체식품은 콩이나 버섯 등으로 식물성 대체 고기 그리고 발효 단백질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SK는 앞서 미국의 발효 단백질 선도 기업인 퍼펙트데이에도 약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후에 다양한 분야로 투자 발판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SK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SK도 여전히 역시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소식은요. 악뮤가 오늘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만나보실 소식은요. 지금 현재 악뮤의 컴백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YG 플러스도 주가 상승세 가져가고 있죠. 악뮤가 오늘 저녁 6시에 새 앨범을 내놓습니다. 악뮤는 지금까지 YG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놓았던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앨범에는 특히 아이유나 이선희 등 역대급 아티스트들의 피처링진이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또 YG에 어떤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YG 플러스는 오늘 소폭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 7월 중반에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또 이번에 하반기에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3,250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05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는 소폭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와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서 국내 금융사는 장기전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박혜식 연구위원은 어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국내 외화자금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7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카카오뱅크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 4곳의 증권사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 청약은 중복 청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 즉 옛 기아차 소아리 공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오늘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오토랜드 광명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랜드 광명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소식 살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말씀 이어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우리나라도 아침에 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제가 이제 계속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선물이나 이런 파생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실적이 네. 좋은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계속 옵션에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는 풋 옵션을 사고 빠질 때는 콜 옵션을 사가지고 이제 이틀 오르고 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풋 옵션 잔고가 계약수가 엄청 많아요. 금액은 뭐 10억밖에 안 되지만 지금 계약수 바로서는 거의 뭐 8만 주 정도 되거든요. 이러고 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풋옵션 하락적인 베팅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마 지수가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8만 주가 아니라 1,100만, 약간 한 817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풋옵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가의 풋옵션 잔고가 많기 때문에 콜옵션 잔고보다 거의 8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일단은 또 이런 옵션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되기 전까지는 좀 하락세가 좀 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염려되는 거는 역시 환율 자체가 계속 1,150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환율 자체가 방향성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수가 어쨌든 간에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또 상승하는데도 일단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와 NC소프트, SKI테크놀로지, 삼성전기와 삼성 SDS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뭐 정치인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주춤했는데 아마 어제 뭐 우리 윤석열 뭐 대선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라 가지고 오늘 좀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주주가 바뀐다 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가지고 지금 좀 기존의 종목보다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알차라, 그다음에 뭐 아진에스텍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종목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2차 전지가 이제 순환매가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오늘은 또 전해질의 후손까지 오르면서 지금 이제 양극재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테마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또 반도체 관련주여 가지고 후공정 OSAT, 그래서 제가 어떤 외주 업체들을 보라 그랬죠. 그 중에서 그렇죠. 핵심이 테스나하고 LB 세미콘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 이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아주 뭐 크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제 청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39,000원인데 증권사에서 그 레포트가 아마 지금 그 높여서 나온 레포트가 있고 또 하락시키는 레포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BNK에서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목표가는 거 완전히 이제 하락하는 공모가보다 걸로. 엄청 네. 뭐 50% 인하해서 냈고,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는 또 이제 56,000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 과연 얼마를 될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심사항인데, 지금 워낙 이제 공모주 자체가 인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카카오뱅크가 워낙 이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계속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마 상장 후에 또 주가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 기존의 시중 은행주하고 대비해서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양극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짚어주셨습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점과 또 후성과 또 테스나 또 특징들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BNK가 또 26,000원으로 카카오뱅크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가 엇갈린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향후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특징주와 함께 또 관련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내용이죠.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일단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월 19일 날 보시면은 일단 특징 섹터를 일단은 여름 관련주에서 우리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에서 신일전자, 에센테크, 파세코, 3S, SCD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파세코가 지금 우리 에어컨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주가가 한번 툭 오르더니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상승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파세코 일단 매출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국전약품, PHC 바이오니아, 서울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주에 가서는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임상이 어떤 종목은 나온다, 치료제 개발한다마다 아마 그 종목들의 어떤 매기가 좀 몰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날은 코스모 신소재, 금양, 이녹스, 상하 프론테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도주들이 좀 쉬는 동안에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들이 순환매에서 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다시 대장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약품 우리 일부에서도 몇 번 거론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주고 시총은 한 3천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사업에서 샤페론 협력사가 이제 샤페론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은 코로나19 후보 물질을 원료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샤페론의 이든 누세핀이라는 이런 물질이 일단은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샤페론의 후보 물질,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는 국전약품이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에코프로 H에는 일단은 우리 화학주면서 환경 엔지니어링 사업, 시총도 거의 1조가 넘는 아마 대형 회사가 됐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이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일전자 역시 일단은 우리 선풍기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총이 일단 2천억대인데 이날 아마 폭염 얘기 나오고 또 블랙아웃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일단은 또 상한가를 시연을 했습니다. 에센테크는 일단은 금속주입니다. 이제 밸브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일단 이낙연 관련주로들 다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일단은 삼성전자에 이런 밸브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 해서 이날은 일단은 폭염 관련주에다가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한 게 에센테크. 그다음 이제 에이루트는 원래 이제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네. 프린터 관련주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마 권리락,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이제 500%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급등했다가 거의 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일단은 상한가를 거의 또 이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에이루트.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일단 권리락이 되면서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일단 우진 기존에서 일단은 이제 수주가 증가됐다 해서 일단 에이루트도 상한가 대열에 일단은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AMP는 일단은 전자 부품주인데 일단은 PCB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데 역시 증자 관련입니다. 해서 유상증자 100억, 그다음에 CB 200억 발행 이런 얘기 나오면서 20%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다음 이제 PHC는 유통 바이오섭 해가지고 시총이 한 2,500대 되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의 어떤 항원 진단 키트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수주가 나왔다 해가지고 일단은 PHC도 19%대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진양제약은 역시 이제 최재형 관련주에서 이제 KS 테마주에서 일단은 18%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박셀바이오는 일단 NK세포. 이제 NK세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암 치료제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NK세포가 이제 굉장히 암 환자들한테 이제 유력한 그런 NK세포인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
출연이 이제 부각이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아마 종목이 또 16%대 올랐고요. 시총 굉장히 높아요. 이 회사는 약 한 1조 4천억대 되는 일단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뭐 잘 알겠죠. 우리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일단은 시총 1조를 돌파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대장주로서 일단은 역할을 다 했는데 아마 또 조정을 또 받았는데 이날 다시 15%대 상승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전약품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차별화된 수주 전략 노력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의약품 원료 소분, 향 전신성 의약품 제조해가지고 아마 고순도 고수율의 벤포티아민을 다수의 업체에게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다 해서 아마 17개 이상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 40년 동안 일단 지속적인 어떤 시장 개척을 했다 해서 주도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일단 원료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인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의약품의 성분에 있는 원료 의약품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약도 어떤 뭐 특허가 있지만 이제 원료 의약품들 일단 한 회사가 그 발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뭐 실적도 좋아요. 2020년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806억, 영업이익은 2% 증가한 58억. 그래서 아마 매출액이 연간 한 7.2% 정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여기에 필요한 전자 소재를 또 개발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어쨌든 간 이 회사는 결국에는 안전적인 원료 의약품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거 원료 의약품 국내의약품 시장 수요가 2015년 약 19조 2천억에서 2019년에는 24조 3천억으로 약 연평균 약 5%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현재 원료 의약품이 약 20개 정도 일단 보유하고 있고요. 은행입 추출물 이 분야에서는 아마 국내 또 원료 공급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약 개발 사업 샤페론과 뉴셀린에 대한 기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셀린은 세계 최초의 GPCR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경부형 치매 치료제거든요. 아마 올해 임상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국전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6월 14일 날 일단은 증자 4월에 유상증을 발표를 하고 6월 15일 날 약 한 465억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신주 상장이 7월 1일 돼서 일단은 이런 어떤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또 신약 개발에 일단은 매진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매출액 비율은 보시면은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그 상품의 은행임 X 이게 이제 매출 비율이 가장 높은 거 7%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밑에 보면 제품으로는 일단은 콜린, 알포세레이트 이게 이제 정신 행동 장애 가지고 이게 한 12% 정도 일단은 매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보면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806억에 영업이익이 58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뭐 당기 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퍼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 뭐 19일 날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수급을 보시면은 투신사가 일단 뭐 매수에 돌아왔네서 투신사가 매수함으로써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 날은 또 투신사가 매도를 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 이제 투신사의 규모 자체가 뭐 매수 규모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이제 투신이 개입했다면은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주문이 나가면 대충 투신이 산다는 소문이 나거든요. 뭐 그게 아무리 망그런 사람 잡을 때는 이런 게 어떻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도 보면은 계속 뭐 우리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제 저수지에서 허우덕대다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지금 4,500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이런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꺾일 때도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완전히 추세는 일단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 오르고
이제 화요일 날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수요일 날 오르면서 위험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일종의 상승 장악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하락 상승하는데 완전히 그 하락을 메꾸면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 보면은 일단은 이제 역시 이제 메타버스 관련져 가지고 우리 일단은 뭐 알체라, 에이트원, 덱스터, 자이언트 스탠, 뉴 소닉스 스텝, 뭐 MPC, YGN 게임 상커, MDS 해가지고 일단은 뭐 고가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저가주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올랐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덱스터도 보면은 이제 시총이 이제 3천억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다 이런 그 느낌이 들면서 덱스터에서는 또 오히려 아마 이제 매수가 또 몰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지금 이제 우리 전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면서 3기 재가동 결정을 했죠. 그래서 관련주들에서 뭐 우진 한전기술, 뭐 서정기전, EDT, BHI, 에너토크, 일진파워, 한진, KPS, S&T 에너지 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라티스 관련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백신의 국내 일상 승인해 가지고 일단은 큐라티스 관련주들이 이제 올랐는데 아마 오늘도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아마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옵티팜, 아즈텍 WB 이런 종목들이 큐라티스에 일단은 지분이 있다. 뭐 지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시험했습니다. 베이루트가 상한가 지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코리아에서 투자증권 역시 일단은 이제 한미약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일단은 국내 백신 생산 방안에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런 협의 중인데 일단은 후보 업체가 이제 한미약품하고 큐라티스인데 일단은 이제 큐라티스가 일단 뭐 국내 임상을 한다 하니까는 일단은 그런 지분 보유 부과해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21%. 이제 알체라가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오늘도 굉장히 좀 아까 15%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투자를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페토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이제 알체라가 되겠고요. ATO는 일단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어떤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AI 플랫폼뿐만 아니라 방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VR 교육 솔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그 관련 사업을 함으로써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아마 교육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 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15% 올랐고요. 덱스터 역시 이제 VFX 사업을 하면서 이제 VR, AR 이런 이제 관련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이제 시총이 좀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이런 그 어떤 그 뉴스 때문에 덱스터가 이날 또 14% 오는 것 같고요. 이제 장원테크는 역시 이제 전자부품주 해가지고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네. 일단 이제 KH 필릭스가 일단은 최재형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KS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진은 일단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재고당한 데라 가지고 일단은 뭐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도 일단 출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 테마로 해서 이날 13%대 상승을 했고요. 한전기술 역시 이제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GH 신소재가 10% 올랐는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직포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회사가 이제 마스크 소재인 멜트 브라운 부직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40억이 또 유상증자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이제 음악 병동 관련주도 일단은 계속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원방테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음악 병동 건설하는데 일단은 간여가 되면서 지금 음악 병동 관련해서 GH 신소재가 계속 테마주로 형성이 되고 있어 이날 12%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이제 의약품 제조업해가지고 시총이 무려 2조 6천억 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자회사의 어떤 mRNA 백신 원료, 어떤 CMO 공장 증설 가치 재평가를 해가지고 일단 이 회사가 1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알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는 일단은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 분야 개척을 하는 회사로서
국내 AI 영상 인식 분야의 절대 강자로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일단은 알체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사는 보면 이제 2016년에 설립이 됐는데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뭐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그다음에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제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제작, 그다음에 얼굴 인식 AI, 그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 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일단은 이 회사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AI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양질의 빅데이터 제작용 플랫폼 툴을 개발을 해서 이 회사의 어떤 AI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삼성종합기술연구소 연구진들이 설립한 일단 인공지능의 어떤 영상 인식 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상한 감지 이런 걸 통해서 AR이라든가 CCTV 그다음에 핀테크 그러니까는 이제 CCTV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단 2019년에 미국의 어떤 그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이제 어떤 그 테스트를 했어요. 얼굴 인식 테스트했는데 거기서 국내 기업 중에 일단은 1위를 기록을 했던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도 보면 11% 넘게 상승을 하고 네, 있거든요. 계속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뭐 추후에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 회사를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보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얼굴 인식이 56%예요.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높진 않은데 뭐 이상 상황이라든가 뭐 AR을 넣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얼굴 인식이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네. 이제 네이버가 지금 100% 가지고 있는 스노우가 지분율이 15.4%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이버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오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또 네이버의 어떤 뭐 손자회사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아마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폭발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하고 일단은 파트너 회사로 보시면은 네.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대용량 DB 수집 편집을 해서 딥러닝 학습, 그다음에 AI 엔진 최적화 전용 솔루션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얼굴 인식이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은 2D, 3D 해가지고 랜드마크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감지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산불 예장이죠. 산불이라든가 이상 행동 그런 인식하는 게 아마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얼굴 인식 사업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안 핀테크 AR 해가지고 뭐 외교부, 법무부 아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상 상황 결국에는 CCTV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시설물이나 화재 감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톱티어급의 어떤 인공지능 얼굴 인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코트라에 따르면은 2020년에 아마 글로벌의 얼굴 인식 시장 규모가 65억 불, 2025년에는 약 200억 불까지 예상되면서 연평균 약 25%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이제 코토라에서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생체 인식에도 홍채, 지문, 정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얼굴 인식이 가장 많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체 인식에 비해서도 원거리 인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특수 장비 없이 일반 카메라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식당 등 결제 서비스, 공공, 도로라든가 범죄자 추적, 민원 발급 등, 그다음에 금융의 뭐 결제 시스템이나 ATM 등 또한 의료 부문, 스마트 진료라든가 BDM을 해서 계속 아마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얼굴 인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보안, 핀테크는 일단 외교부에서 일단 여건 인식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얼굴 인식 가능한 인천공항의 자동 치료 입국 시스템. 그다음에 일단은 금융권 최초로 이제 안면 인식 결제 솔루션 신한카드 페이스 페이가 처음으로 일단은 신한카드 점포에 일단은 설치가 됐고, 또한 지금 이제 편의점 CU
한양대학교 점에 적용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일단은 그 CU의 편의점에 일단은 확장할 계획인데 현재 아마 CU 점포수가 약 15,000개인데 그중에 절반만 이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약 연간 어떤 그 90억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지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가제마라는 건설사, 그다음에 미국의 산페드로 스퀘어 마켓에서 뭐 근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얼굴 이상 기반 발열 감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이겠죠. 이런 어떤 그 도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하반기부터도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규모는 계속 25% 늘어난다. 그다음에 신한카드에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스노우예요. 스노우가 일단 지분율이 15%인데 아마 국내 최대 인기 카메라 앱 스노우 메인 솔루션 적용 후에 LG 플러스 등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스노우사와 AI 접목 합작사 플레이스 A를 아마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국내 메타버스를 플랫폼에는 네이버 제페토에 실시간 전신 인식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의 어떤 제페토랑 계속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노우 제포트는 뭐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산불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CCTV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CCTV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인데 역시 이제 CCTV 카메라마다 어떤 이제 요금제를 모으면은 이제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마 월 단위로 아마 부과를 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회사는 뭐 한전의 뭐 화재 및 침입, 변전소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성남시의 어떤 간제 시스템까지 뭐 화재 검출, 뭐 용의자 검색을 하죠.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에 약 16대의 어떤 카메라에 AI 솔루션을 적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300대까지 일단은 확장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특이한 거는 이제 산불 감시 시스템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뭐 항상 매년 크게 산불이 나는데 거기에 약 3.4억 규모의 일단은 산불 감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SAS 모델을 적용한 게 아마 처음이다. 세계 최초라고는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일단은 계속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일단은 적자예요. 흑자를 네.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아마 흑자로 조만간에 일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목요일 빼놓고는 4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53,000원까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초까지 32,000원대에서 53,000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사실 5월 초만 해도 저수지에 있었는데 거의 2배 정도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인다. 아직은 RSI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SI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7월 21일 날은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해가지고 신규 뭐 상장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노데, 오비고, 라이프 시멘틱스, 핑거, 아모센스, 나노 CMS,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 가지고 넥스트 사이언스, 국전약품, 인바이오젠, 아즈텍 WB, HLB, 그다음에 대성 관련해서 우름기계, 오픈베이스, 부국철강에서 우름기계에는 일단은 최재형 관련주, 에이리투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노뎁도 일단은 시총 1,500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인데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어떤 혼합 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와 협력 관계에서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강이 됐고요. 오비고 역시 신규 상장주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일단은 나노젠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백신 샘플을 제출했다 해서 아마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올랐고요. TNL 바이오팹은 3D 프린팅 인공강으로해서 동물 이식에 성공했다 해서 올랐고요. 네이처셀은 일단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임상 상상에 성공을 했다 해서 올랐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공모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단은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원격 진료
사업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올랐고요. 국전약품 계속 반복되는 종목이고 인성정보 역시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노대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모주 관련해서 일단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회사는 객체 인식 기반 기능에서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실시간 다채널 영상 데이터 처리 솔루션,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일단은 공공 부문에 중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상 인식 부분이 8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국내 최초 VMS를 국산화하는 최초 기업이 되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일단은 1위인 어떤 회사인데 CCTV 부분에서는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뭐 공공기업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는지 알 수 있는 기업이 이노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얘기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관제센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단은 1위 기업으로서 관련 업종과 공무원들에게는 확고한 브랜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의 어떤 이노코덱 기술은 표준 코덱과 비교하면은 CPU가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를 일단 2배 올려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4일 연속 일단은 급등을 했는데 특히 투시는 상한가 다음 날 일단은 또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 자체가 공모 시에 공모가보다 올랐다가 이제 빠지면서 계속 2달 동안 횡보하다가 거의 한 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공모 시의 가격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7월 22일 일단 미디어 관련져 가지고 이런 종목이 올랐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첫랩은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인수를 한다. 그다음에 아지텍 W리브 큐라티스 말씀드렸고, SMCNC는 이제 SM 그룹주인데 일단은 뭐 지분 매각 소식으로 해서 순환매. 노랑풍선은 일단 여행 관련주인데 일단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CMS 에듀는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다. 그다음에 IB 김영 일단 편익 관련주인데 일자리 관련주 올랐고요. 성호전자는 일단 필름 콘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소니, MS, 닌텐도 콘솔 기구에서 이런 회사의 콘덴서 필름은 공급 중에 있는데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옵티팜은 이제 큐라티스 관련주, 이즈 미디어도 역시 광학 트래킹 아마 이런 시선 분석 솔루션인데 이 회사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고, A+S는 보험 관련주 AI 그러니까 보험 GA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투자를 했다 해서 일단은 오른 종목인데 일단은 첫랩은 마크로 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일단은 관련 회사인데요. 어쨌든 간에 미생물 유전체 생명 정보 분석 및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제품이 EG 바이오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다는 거가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시료의 추출부터 유전자 정보 분석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EG 바이오 클라우드는 고객사부터 받은 유전자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이 회사가 이제 CLCC1이 있는데 이런 균주가 아마 뭐 간암, 대장암, 그다음에 고형암과 장질환 치료제에 유용하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역시 신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조합한 영양 강화 제품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거 제품 판매 중에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건강 알리서 PBO를 지금 운영해서 하고 있다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치료제 성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규모도 계속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금요일에 빠졌지만 계속 내내 올랐고요. 일단은 차트가 완전히 이거는 이제 급등했다가 그냥 이건 하락 급락했죠. 장악형인데 어쨌든 모르겠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 이거를 오늘도 좀 빠지고 있죠. 오늘 빠지면 일단은 좀 추세는 꺾이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네. 예스24, 한세에서24 홀딩스, 컴텍스트, 엑셈, 한국금융지주, 대선 관련자 가지고 부국철강, 자이엠아이, 한신기계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한소 S홀딩스, 예스24 역시
카카오뱅크 관련주고 그다음에 올랐었죠. 네, 세종 메디칼 아마 재료가 미노출됐는데 오늘 나왔죠. 네. 주주가 바뀐다는 거. 유니드는 일단은 탄소 포집.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우리 그 배출가스, 탄소 배출권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에서 일단은 탄소를 포집을 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아마 시간이 없는데 EDT. 이거는 이제 종목이 바뀐다면. 근데 컴패스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미얀마 가스전 관련, 이스트 소프트는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NH증권의 레포트 나왔고요. 버킷스테어는 역시 개별 등락을 해서 오르는 것 같고요. 이노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에서 유니드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이 회사는 탄소 포집에서 뭐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인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술이거든요. 네. 메인스트림 이제 CO2를 이거를 포집해가지고 네. 이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토리 저장하는 이런 네네. 개념인데 어쨌든간에 지난주에 일단은 기관에서, 수목금 엄청 네. 올라서 지금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유니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